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13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는 지난주 올 시즌 첫 번째 경마 주간 수많은 이변 속에 출발하였는데 이번 2주차 서울 경마도 그러한 흐름은 지속되리라 봅니다. 자,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이번 서울 경마도 당일 마필의 컨디션 체크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의지 강한 마필들 또한 훈련 상태 좋은 마필들 잘 선별해서 자, 이번 토요 경마도 알찬 내용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찬반 아마로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런 편성의 호기 속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선두권 말몰이가 기대가 되는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10번 레이즈미업, 호전세가 뚜렷한 것 역시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으로서의 역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이트 2점 살리는 전개, 직전에 1300m 경험하면서 3위로 가능성을 보여줬던 오제의 확답이 이번에는 얼마만큼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선입권 페이스에 밀리지 않는 꾸준한 주폭이 좋은 전력이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이번 초록질주의 선전 가능성도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최대한 마필에게 무리 없는 전개로 우승을 거뒀던 박태종 기수가 마필의 각지를 잘 파악하고 연속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강하지 않은 이번의 구도에서도 역시나 팔로마 아멘다의 선전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종만 역습에 대한 탄력은 매번 걸음을 남겨오고 있기 때문에 토탈아코의 최대 역습까지는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신기파랑은 직전에 초반 홈이 쳐졌습니다만 뒤측선 기가 막힌 적극적인 무빙 전개 플레이를 보이며 자,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 우승을 차지했는데 다시금 동거리 연투기 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9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직전에 단거리 극복해낸 전력 또한 전기가 유리한 마필 다시금 연투기 일치가 높은 가운데 직전의 졸전이지만 이번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일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백동일 위원, 일단 예측되는 전개 상황 그리고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단거리 스피드를 갖춘 전력들이 꽤나 눈에 띄죠.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1경주는 좋은 신인 전력들, 2경주는 기존의 기복 마필들 이렇게 몰려있는 구도인데 안쪽에서는 스피드 캡틴이나 농본대로 그리고 중간권에서 썬더마린 등이 빠르게 나갔을 수 있고 중간권 이상에서는 플라잉 조이라든가 플라잉 조이까지가 이제 선두권 가세 세력으로서는 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데뷔 이후에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사마 썬더마린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겠죠. 선행 레이스를 주도하든 아니면 앞선을 보내놓고 따라가서 압박을 하든 보여준 능력에서 썬더마린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역시나 중층권의 마필로도 썬더마린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인데요. 데뷔전 빠른 페이스 적응 이후 직전 경주 외선에서의 가벼웠던 전개, 상대 약한 이번 구도 우승으로 승급하길 기대합니다.
네, 직전 입상 시 4번 썬더마린은 편한 선행 조건이 아니었죠. 외곽에서 시종 2선 전개를 펼쳤고 막판 기댔지만 좋은 근성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선행 찬스까지 따라가도 어떠한 전개라도 선두권 자유전개 2점 살릴 4번 이 썬더마린 강조해 주셨고요. 역시 김지영 의원도 4번 썬더마린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썬더마린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기대려는 버릇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인코스로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인정을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 좀 첨언을 해드리겠고요. 2번 농본대로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3위 승부착순에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힘이 좋은 유형입니다. 일단 힘이 차기 시작하자 선입형 추입으로서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농본대로의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고요. 6번 플라잉 조이 앞서 백동일 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전 경주 1300m를 데뷔전으로 선택했었다라는 부분, 거기서 거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좀 주저앉았습니다만 줄어든 거리에 유리함 인정할 만하겠고요. 데뷔전 치르고 있는 3번 한일 달빛의 완성도 높은 걸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거구의 체격에 선두력도 있는 직전 입상 전력이죠. 이번 농번도로에다가 거리 내린 6번 플라잉 조이를 복변 전력으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상대마 하필 저 역시도 이번만 농본대를 지목합니다. 이제 김혜선 기수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서울의 유일한 홍일점 김효종 기수. 감량의 요건을 좀 기선수를 연계를 시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입상 찬스입니다. 여타의 기수들 좀 가벼운 말머리 속에 김효정 기수의 기본 능력 속에서 이 마필 반드시 입상하게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7번 캠프 터치란 마필 자체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데뷔전 자체에서 게이트 조건 나쁘지 않았고요.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혀 추진 없이 흐름을 따라갔던 전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 탄력이 나왔던 만큼 선두권 가세 세력이 많다 하더라도 지구력 여유가 크지 않은 마필들 사이라면 데뷔전 가능성을 보였던 7번 캠프 터치도 충분히 한 발이 가능해 보이고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3번 한일 달빛이란 전력 자체는 능력 미달 등의 이유 때문에 2번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습니다만 통과를 했던 직전 경주 초반에 발주 보여주는 능력과 중속감, 직선에서도 가벼운 추진 속에서 마필이 보여주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데뷔전 바로 통할 수 있는 신의 전력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3번 한일 달빛도 강조드립니다. 네, 신마중에 3번 한일 달빛 강조해 주셨습니다. 일단 직전에 보여준 전력상으로는 2두의 마필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 동반 입상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4번 썬더마린은 직전에 외곽 2선 무리한 전개 펼치며 막판 기댔지만 이번에 단순한 편성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직전보다는 초중반 훨씬 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2번 농번대로 직전에 인코스 최적 전개로 입상했는데 다시 한번 인코스 2선 혹은 선두권 전개가 가능한 도전 세력이 되겠습니다. 저도 7번 컴퓨터치가 직전에 데뷔전에서 흐름 빠른 레이스를 충분히 경험을 해봤고 당시 초반 전개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은 좋았습니다. 자, 이미 하이페이스를 경험해 본 실전 경험을 해봤던 말이기 때문에 7번 캠프터치의 실전 변화 기대치 높게 평가합니다. 신마요 3번 한일달빛까지. 결국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일단 2두의 마필 4번 썬더마린과 2번 농번대로 이경주는 4번과 2번 근소한 우위를 우선 강조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도전 세력까지 당일 꼼꼼한 체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 암말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단거리 최근에 좋은 전력을 선보였던 신예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이 능력 격차가 그리 커 보이지 않은 구도이고 최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전개 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전개 상황 여부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이 3경주는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최단거리 1000m 6등급 총 12마리 마필들 간의 경쟁 구도죠. 앞말들 간의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보여준 능력만 믿기에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전력들이 꽤나 많이 출전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고심이 심했던 구도이기도 한데요. 데뷔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 중에서 좀 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만난 그 마필을 필두로 좀 더 노림수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외의 마필들 전개 조건, 잠재력의 조건까지 모든 종합적인 모습을 판단했을 땐 우선적인 4대 선전을 기원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드릴 전력들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전개 상황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초반부 선두권 장악 능력 자체에서는 안쪽에 있는 전력이죠.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전력, 2번마 정상무적. 그리고 데뷔 이후 꾸준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4번마 거센마풍. 이 이두가 근소하게 선두권 장악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선두권을 장악한다 해도 서로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2번마 정상무적이 데뷔 전 불렸던 전개를 극복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만큼 우선 잠재력 요건에서 이번 정상무적의 선전을 좀 더 기원하고 노리고 노림수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연이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은 외곽 11번나 포에버 위너가 직전의 경주에서도 불리한 외선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스피드를 보였던 만큼 2선에 빠르게 가담할 수 있어 보이고요. 내측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3번마 CT 엔젤.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주행심사 시 꾸준한 주폭을 보였었던 잠재력 좋았던 1번마. 빵끝빵끝까지. 자, 2번, 11번, 3번, 1번. 촘촘한 전개 속에서 직선까지의 모습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경주는 좀 더 노림수를 갖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행심사 이상의 모습을 보였던 전력이죠. 안쪽에 있었던 2번마 정상무적의 잠재력 요건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데뷔 전 정말 많이 뛰었다라고 평가를 내려보고 싶어요. 당시 스피드 자체가 워낙에 뛰어났었던 전력이죠. 팡팡 가리라는 마필이 이끌었던 페이스입니다. 초속 이후에 중속감이 워낙 빨랐던 마필이 안쪽에 포진해서 선행을 나섰고 정상 무적은 외곽 10번 게이트였어요. 초반에 발주해서 상대에 밀렸습니다만 빠른 중속감을 가담으로 중속감을 필두로 해서 2선에 가담을 했고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서 직선 구간 다시 한번 힘을 낼 만큼 마필의 기본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판단이에요.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모습 속에 이번 경주 내측 선행 주도 레이스를 충분히 펼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설령 앞서 설명을 드렸던 마필에게 선두권을 내준다 하더라도 2선에서 최적의 전개라면 잠재력을 충분히 터뜨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무적의 선전을 높게 평가하고 소개를 드립니다. 자, 후차권 도전권 세력 중에서는 내측에 있는 세력이죠. 3번만 CT 엔젤의 기본 선임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행심사부터 2기회 기수가 고삐를 잡고 정말 애지중지 공을 들였던 마필이고 데뷔 전 가벼운 적응 이후에 2전째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했었죠. 무엇보다 2기회 기수가 말머리를 해서 최근에 힘이 좋은 백투백과의 직선 대결에서 이겨냈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을 남겼던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초반에 전개에서 밀리고 직선 구간 추진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놓쳐버렸죠. 직전의 경주는 마필의 능력이 안 됐다기보다 기수의 유도 자체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초반 추진이 좋은 장추열 기수로의 안장교체, 좀 더 빠르게 가담이 가능한 3번 게이트라면 CT 엔진의 기본 잠재력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포에버 위너의 스피드 자체도 무시 못하겠죠. 데뷔 전 강한 상대 틈 좋은 모습으로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 경기에선 좋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에요. 불리했던 12번 게이트 내측의 빠른 마필들을 외선에서 압박하면서도 근성을 발휘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쪽 자체에 빠른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에 밀리지 않을 근성과 스피드를 갖춘 11번마 포에버 위너는 여전히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전력 강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측 1번 게이트 빵긋빵긋입니다. 잠재력의 여유가 좋은 모습이에요. 빠른 전력들이 많아 고심은 있지만 주폭 자체는 여유가 좋습니다. 주행심사 내내 여유가 좋았던 모습으로 초반에 발주 시 진로가 막혔던 모습에도 중속으로 가담하는 능력도 여유가 좋았었고요. 직선에서는 무리 없는 추진 속에 주폭의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앞선에 있는 나설 마필들 자체가 선두권 강압 속에 쌓아준다면 내측 최적의 전개 속에 코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마 빵긋빵긋은 절대적으로 이번 경주 이변 도전 세력으로 관심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데뷔 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 전개 조건이 좋아진 전력이죠. 2번마 정상 무적을 필두로 해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전력, 안쪽 자체에서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3번마 CT 엔젤, 다시 한번 밀린 게이트지만 외선에서 빠른 스피드 가담이 가능한 11번마 포에버 위너, 그리고 데뷔 전 치지만 기본기 좋은 안쪽 1번마 빵긋빵긋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직전 데뷔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이번 정상무적 3착을 했죠.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 전개는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긍할 수 있는데 좀 수긍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은 이제 4번 이 거센 마풍을 제외한 부분,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지영 의원, 이 3경주 도전 가능한 마필 복병 전력 소개해 주시죠. 네, 그 4번 거센 마풍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선두권의 흐름을 그리고 나가는 그 전체적인 경주 전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에 같이 편승을 나갈 수 있는 말들이 제법 많다라는 부분이
이번 경주 혼전도를 좀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11번 포에버 위너, 2번 정상 무적 등의 말들, 선두권 가세 혹은 2, 3선에서의 응수로 충분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들고 여기에 10번 더 프리마 역시 데뷔전이었음에도 인기 3위까지 올라가는 기본 기대치가 높았었단 말입니다. 외곽으로 밀려있어 아쉽다 하더라도 어차피 11번 포에버 위너와 함께 선두권을 공략한다면 훨씬 더 재밌을 10번 더 프리마까지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4번 거센 마풍 질문을 아무래도 드려봐야 되겠죠. 앞서서 분명히 4번 거센 마풍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직전 경주에 출발이 다소 주춤했었거든요. 이렇게 착지가 좀 안 좋았었던 모습 속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입상을 차지했었던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안마란전 경주라면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라고 보는데 도대체 왜 배제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개도에서 더 강조를 안 드린 것이 분명히 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조를 안 드렸던 것 뿐이고요. 저는 이 마필 결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데뷔전 불리했던 외선에서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막판에 좀 기대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은 되게 입상이 호기로 판단을 했어요. 우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초반에 착지가 약간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선두권 장악해 내고도 직선 구간 여력이 크지 않았던 것이 저는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이번 구도에서 거센 마풍을 저는 아예 배제하지는 않아요. 저도 5번째 정도로 이제 복병권의 세력이 아니라 입상권의 도전 세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편성 자체에서 좀 더 노림수를 가져야 된다면 전 가능성을 볼 땐 정상무적을 높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거센 마풍을 배제한다는 것보다는 정상무적을 좀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 거센 마풍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이제 백동일 의원도 함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4번 거센 마풍은 데뷔전에서 외곽 돌고 직선에서 좀 진로가 막히는 그런 악재도 있었어요. 재차 이제 끈기를 발휘했고 직전에 이 착지 불량 이후에 선행을 받는 조건 아무래도 스무스하게 선행을 받는 것과 약간의 착지 불량이 나고 선행 받는 것은 초반 전개에서 썩 매끄럽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성 있는 걸음을 발휘했는데 여타의 그 실전 변화를 보이는 또한 여타의 다른 마필이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히 선두권에서 근성 있는 걸음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거센 마풍 저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말이고요. 여기 10번 포에버 위너 시종 외선을 도는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전에 입상을 차지할 정도로 근성이 좋은 말이에요. 2번 정상무적이 그 마체가 얇기 때문에 좀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를 펼쳐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전개를 펼쳐준다라면은 직전의 3차기의 아쉬움을 만회할 듯합니다. 네, 결국 서울 3경주는요. 게이트 안쪽 들어와 더욱더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2번 정상무적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전력 도전 세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뚜렷하게 실전 변화 보이고 있는 말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가운데 4경주는 혼전 구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승급전 상승세의 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저는 9번 러닝스톰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직전 경주가 고별전이었습니다만 TSI 7주로였어요. 굉장히 주로가 무거웠고 최근 들어서 6, 5 정도의 무거운 주로들은 있었지만 7주로는 상당히 드물었었던 그 주로에서 22초대의 호기록을 냈었단 말입니다. 그 상승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9번 러닝스톰이라고 한다면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어떠한 전개로도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무거운 주로 선행 1승 동거리 입상을 우승했던 9번 러닝스톰의 다시금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저는 승급파는 어린 전력들의 상승세도 매섭지만 현 등급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전력으로는 7번 재롱이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 3월 달이죠. 입상 이후에 단기 휴양을 다녀왔었고 휴양 공백 이후에 다시 한번 꾸준하게 주폭이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흙에 대한 반응도 열과 좋아졌고 직접 마이비전이 이끌었던 하이피에스에서 내측 선이건 전혀 무리 없는 전개 속에서 기존의 안정감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누가 선행을 가도 상관없을 듯 싶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선입권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음을 무리 없이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만큼 재롱의 기본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드 보강되며 직전에 앞선에서 최선 버티기 시도했던 입상했죠. 7번 재롱이 현등급 연투 기대치 높게 평가하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역시 승급전이죠. 8번 백투백 그리고 1번 볼드샤이닝 이 두에 먼저 관심이 갑니다. 8번 백투백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덩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걸음이 늦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듯이 직전 경주 빨랐던 흐름을 추입으로 힘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에서도 승급전에서도 바로 힘을 통한 역습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1번 볼드샤이닝 직전부터 이미 변화가 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말이 힘이 붙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가장 전력 변화가 큰 시점이니만큼 직전에 얻어낸 상승세 이번에도 이어가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힘이 늦게 차기 시작한 7번 재롱이 저 역시 백동일 의원의 의견에 한 표 던져보겠습니다. 네, 나란히 승급전 무대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1번 볼드샤이닝, 8번 백투백 특히 도전권으로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보는 마필들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제 어떤 마필을 좀 더 강조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저는 이제 8번 백투백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해요. 주행심사가 워낙 여유가 있었었고 데뷔전은 잘 뛰었는데 거리가 줄다 보니까 초반에 발주에서 좀 빠르게 붙지를 못했던 것이 페인이었었죠. 직전 거리가 늘자 굉장히 유연성 있는 주폭을 바탕으로 우승을 거두고 지금 승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승급전이지만 거리가 늘어난 부분, 상대가 강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잠재력 자체는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나 1번마 볼드샤이닝은 직전 내측에서 선두권 가담 이후 살짝 밀리는 듯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차 탄력을 보였던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바깥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내측 선행이든 선입이든 최적의 전개 가능해 보이고요. 그만 런닝스톰이 승급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다만 직전 경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거운 주로에서 선전이긴 했습니다만 좀 더 편한 선행에서 입상이었던 점, 그 이번 경주는 직전만큼 편한 선행이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좀 고민은 되는데 그래도 성장세의 부분만 런닝스톰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구도로 저희 도 동의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직전에 입상을 했던 4두의 전력이 이번 4경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7번 재롱이는 현등급에서 입상을 했고 여타의 3두의 마필은 직전에 6등급 무대에서 우승하고 이번에 승급전인데 저도 8번 백투백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구의 체격에 이 데뷔전에서는 늦발,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직전에 발주가 매끄러워졌고 외측 기대 막벽을 잡으며 전개를 잘 펼쳐줬죠. 힘이 좋고 스피드까지 보강된 발주도 안정화된 요 8번 백투백이 승급전에서도 무난히 입상한 자리 지켜낼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7번 재롱이 직전에 인코스 최적 전개로 현등급 다시금 상승세 보이고 있고 여기 9번 러닝스톰은 다시 한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한두 더 말씀드려보면요. 직전에 이제 후미 늦추입으로 고배를 마셨던 요 11번 마이티 만보가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와 늘어난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에서는 막판 한발 역습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보입니다. 자, 4경주는요. 저희 3인의 전문위원이 모두 이제 4두의 마필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백동일 의원이 강조드린 7번 재롱이, 제가 말씀드린 8번 백투백, 9번 김지영 의원이 강조해 주신 9번 이 러닝스톰, 일단 3두의 마필, 3두 트로이카 강조해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들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전반부에 상당히 혼전 레이스 중에 한 경주, 바로 5경주가 되겠죠. 능력 편차가 크지 않고요. 직전에 이제 폭탄 배당으로 입상을 했던 도전 전력들, 복병 전력들 다시금 재입상할지 이 규칙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혼전 구도의 흐름 서울 5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1000m 국산 4등급 경주가 좀 이르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성공 여부가 입상과 직결되는 유형의 말들이 얼추 따져봐도 대여섯 마리, 많게는 8마리까지 가능합니다. 이때의 선행이라는 것은 도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들. 전개만 확보가 된다면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아프지만 않다면, 상태 이상만 없다면
언제든지 그 전개를 활용할 수 있는 말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그 중심에 7번 아이엠스타 우선 강조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7번 아이엠스타 같은 경우는 직전에 구절염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바람에 좋은 게이트, 좋은 여건 속에서도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죠. 당시에 아이엠스타보다 훨씬 더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 바로 인코스 들어가 있었던 라온 킹덤이었고요. 우승 후보로 손색 없다 강조드리면서 승부처 충마로 제대로 우리 편들에게 한구라를 안겨줬었던 말인데, 자, 11번 라운 킹덤은 이제 외곽으로 밀려있고 인코스를 차지하고 있는 1번 우나카비오, 선입으로 가능성 있는 2번 헤네시 댄서의 직전 경주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4번 스윕 트로피까지 쟁쟁한 선두권 전력들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말부터 순서대로 주력과 반주력으로 최선 압축, 최대 환수를 노리면서 우리 편들과 함께 이 혼전도 시원하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혼전을 극복하는 방법, 바로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내용으로 팬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길이겠죠. 7번 아이엠스타를 중심으로 이제 다수의 마필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되는 말, 불안한 인기마, 옥석을 가려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코너 4개짜리 중거리 1700m 레이스입니다. 직전 입상 전력도 있지만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지만 이번에 의지 강하고 늘어난 거리 더 유리한 마필도 눈에 띄는 접전 구도입니다.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경주,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중반부 7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700m 5등급 경주, 12마리 마필이죠. 편성 자체에서 나와 있는 마필 중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하지만 놓여야 될 마필은 분명하게 존재하죠. 자,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바로 4번 다이스킹을 놓고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스킹이란 마필은 단거리 순발력에 특화된 마필이었었죠. 작년 8월 달에 이제 1000m에서 입상을 거두고 나서 휴양 공백 동안 16조에서 7조의 마방 이적이 있었어요. 마방 이적 동안 마필 상태를 점검을 했었고 공백이 꾸준하게 주폭을 보였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 선두권 공략에만 성공을 해준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좀 믿고 있었는데 경주 운영을 좀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조건이 너무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 다이스킹은 초반에 착지 불량을 발휘하게 되면서 전개 자체가 밀려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측 추입을 발휘하면서 근성을 보였어요. 안쪽, 바깥쪽 빠른 마필 없습니다. 다이스킹 오랜만에 선두권 공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준비에 매진했던 다이스킹을 놓고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찬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착 도전권에서 꾸준하게 주폭이 좋아지는 5번 천빛. 고개가 높았던 단점 때문에 매번 데뷔 이후 양털 코드를 씌우고 운영을 해왔던 전력인데 최근 그런 부분도 해제하고 나면서 주폭이 많이 좋아졌던 만큼 최근에 성장세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백상금주가 이제 거리가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보여준 주폭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판단이고 이제는 전적인 추위권의 모습에서 한 발이 가능한 9번 럭키미스터도 타이밍 자체를 무시할 수 없겠죠. 또한 안쪽에 있는 3번 라스트 잭팟의 회복세라던가 중간권에 있는 상하이 팡판, 외곽에는 로열 복순이 몇 도의 복병거리 세력들도 상태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개 일정과 훈련 성과 모든 조건을 감안했을 때 정확한 적중은 자신이 있는 경주인 만큼 위력 있는 승리 약속들을 오늘 7경주입니다. 네, 절대 강자가 없는 이 서울 7경주에 노림수 마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듯합니다. 바로 4번 다이스킹에 대해서 아주 신념 있게 중심 충마로 강조해 주셨는데요.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들 당일날 많이 부각이 되겠습니다만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훈련 상태 좋은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자 토요 중반부 1700m 거리 요 8경주가 되겠는데 역시 이 능력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요. 선두권에 나서는 전력의 마필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 구도 속에 오히려 그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여러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직전에 최악의 조정을 펼쳤던 9번 과천 언더 왜 못 뛰었을까?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복귀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요. 직전 경주는요, 흐름 빠른 앞서는 레이스에 무리했어요. 시종 외선 그리고 뒤측선에서 한 박자 빠르게 이제 무빙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 포인트에서 무리했다라는 거죠. 힘한 배에서 완벽하게 실패하고 막판에 완전히 그 걸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아쉬움. 자, 김동수 기수 올렸습니다. 적임 기수죠. 지난주에 돌아온 김동수 기수가 아주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 적임 기수로 안장 교체했고 의지까지 강력한 9번 과천 언더를 중시권의 마필 강조드려보겠고요. 5번 매직텐이 데뷔 모든 경주를 입상한 상승세 신의 능력마저 이번에는 선두권에서 이제 전개를 펼쳐낼 수도 있는 조건이고 늘어난 거리 승급점 대신 3.5km라는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릴 경주권 유리한 5번 매직텐이 되겠고요. 6번 블랙 뮤직이 이번에 어찌됐던 단독 선행입니다. 최근에 선행 1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데 1700m 선행 주도 레이스 상당히 유리하게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6번 블랙 뮤직에다가 4번 스페이스타가 은근히 1700m 적절한 스팟 타이밍을 잡아가며 다수의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선 한 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한 4번 스페이스타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결국 직전에 졸전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9번 과천 언더 당일 예시장 컨디션, 현장 컨디션이 크게 하자가 없더라면은 중심권의 마필로 당연히 강조를 드릴 것이고요. 추천드릴 것이고 이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들 자 배낭판 여러 대의 마필들이 팔려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있지만 역시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하고 마방 내용이 좋은 마필로 엄선해서 이 서울 8경주 방송 추천 경주 정확한 적중을 약속드립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량거리 1800m 역시 최근에 뚜렷한 전력 변화를 보인 말, 직전에 인기 대비 출전을 펼친 말, 재도전이 가능한 레이스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참 애매한 편성입니다. 이제 상승세의 전력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고 기존에 잘 뛰었던 마필들은 연투가 또다시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죠. 뛰어나게 전력차가 있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는 저는 7번 에코부스터를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타이밍을 조여가면서 늘어난 거리 선제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초속이 빠르지 않아서 중반 이후에 역습에 좀 능한 전력으로 부중 자체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대로 지목되는 마필 역시 부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자체가 강하지 않은 이번의 구도에선 힘적인 모습에서 여유가 좋은 7번마 에코부스터의 최근의 꾸준함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7번 에코부스터는 항상 한 박자 늦은 스퍼트로 늦추기 고배를 마셨는데 직전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 동거리 1700m 거리 3차까지 했단 말이죠. 늘어난 거리 불리해 보이지 않네요. 이 7번 에코부스터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용 의원 가장 높은 평가하는 마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었던 현등급 경쟁력 확보하고 있는 4번 크립토키드에게 가장 먼저 관심이 갑니다. 사실 직전 경주가 낙마 사고가 일어났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어부지리가 아닌가라는 그 폄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걸음만큼 충분히 잘 소화를 했었다라는 부분. 다만 직전보다 이제 부담 중량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마방에서의 기대치 상당히 높은 상황, 말의 컨디션 이상 없이 좋은 상승세 유지 중일 때 물 들어올 때 노 접고 나갈 4번 크립토키드의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 동거리 입상 전력이죠. 당시 낙마 사고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제 능력을 충분히 선보였던 말이죠. 이 4번 크립토키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상대 마필 중에서는 저 역시도 크립토키드의 선전을 높게 평가합니다. 직전 경주 저 역시도 이 마필이 어부지로 입상하나 판단하진 않아요. 자기의 재능력을 보여줬었고 충분히 이번 경주도 가능성이 높겠죠. 부담 중에 높아졌던 것, 그거 하나 자체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따져본다면 이번 구도 자체는 안쪽에 있는 구텐이라는 신의 전력이 이끄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4번마 크립토키드의 선전을 가장 높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바마 도시농부가 현등급에 진입을 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걸음의 여유가 성장세가 좀 더딘 모습은 아쉽긴 합니다. 두 번의 경주가 외선에서의 불리했던 전개 속에서 걸음은 나오는데 타이밍을 좀 조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레이스 흐름이 강하지 않은 이번의 구도 적임 안장인 김동수 기수의 추진이라면 좀 더 한층 성장된 걸음, 한층 성장된 탄력 자체를 발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났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안쪽에는 1번 축하도 충분히 선두권 가담이 가능하다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는 선두권 가담 선행이라든가 빠른 레이스 흐름에서 흐름에 밀리지 않은 주폭이 좋았다면 휘황공백 이후 차분하게 이제 걸음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측 최적의 전개 속에서 상대의 부담 중량이 높아진 이번의 구도라면 그 틈새를 역이용할 수 있는 1번 축하의 기본 능력 자체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평가합니다. 네, 복병전력 1번 축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는 커 보이지 않은 이 구경주가 되겠는데요. 직전에 상연했던 말도 여러 눈에 띄네요. 자, 저는 5번 도시농부를 다시금 재차 강조 드려보겠는데 자, 이번에도 김지영 의원 역시 뭐 3두의 도전권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5번 도시농부 적임 기수 안장의 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역시 컨디션 이상 없이 좋은 모습인데 이게 결정력이 부족한 것을 김동수 기수가 얼마나 끌어내주느냐. 기대치가 있는 상황. 여기에 2번 구텐이 역시 적임 안장이죠. 페로비치 기수가 1800m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승급전임에도 갑자기 늘어난 거리를 소화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기승 기수에게서는 그 느낌, 안장의 힘이 느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7번 에코부스터 역시 문정규 기수가 좋은 호흡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직전에 이제 전개를 펼쳐나가는데 약간 좀 사연이 있었던 말, 바로 5번 도시농부죠. 당시 이제 코스 2선에서 3선에서 내측 따라가며 다소간 끌리는 악벽, 또한 전개가 뒷측선에서 좀 막혔습니다. 그 제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제 그런 여파로 입상 실패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런 악재를 벗어나서 이 5번 도시농부 적정거리 출전의 재능력 발휘는 충분해 보입니다. 승급전 나서는 이번 구텐이는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전개 유리마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 4번 크립토키드 역시 뭐 직전에 충분히 자력 입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낙마 여파로 여타의 마필들, 뭐 3두의 마필이 이제 주행 중지가 됐습니다만 뭐 그런 가운데서도 재능력은 충분히 발휘했고 여기 7번 에코부스터까지 가능한 전력으로 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구경주는 자, 다수의 마필들 입상 도전이 가능한데 뭐 저희가 3인의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이 중심권의 마필 그리고 복병 도전권 마필들 당일 상태관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앞마리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상승을 보이는 신예 마필과 이번에 데뷔전 나서는 자, 그야말로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9번 한양의 질주가 직전에 데뷔 사전체 드디어 입상을 했는데 데뷔 초에는 이제 출발 이후 성강 스피드가 좋지 못한 가운데 늦추 고배를 마셨던 마필인데 자, 이제는 뭐 출발 이후 출발도 좋아졌고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지며 직전에 시종 2선 외곽 전개를 펼치며 결정력이 뚜렷하게 보강된 모습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막판에 걸음 여력도 있었고 자, 이번 경주 10마요 11번 문학 프린세스가 선행을 나설 듯한데 자, 보내놓고 2선에서 따라가며 다시 한번 우수한 결정력 발휘 가능해 보입니다. 9번 한양의 질주고요. 자, 외곽의 12번 블루울프가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다소간 좀 아쉬움이 있었죠. 출발 이후 150m 지점에서 접해 있던 마필에게 진로 방해를 당했고 그 포인트에서 모래 맞고 뒤로 완전히 뒤쳐졌습니다. 자, 초반 전개에서 그렇게 뒤처지고 손해를 봤음에도 막판에 걸음 여력을 충분히 남겼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게이트 최외곽이 오히려 유리해 보입니다. 아직 어린 말이기 때문에 이제 모래를 들 맞는 자리라는 것이 바로 최외곽 게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래 들 맞고 외선에서 약간 좀 거리 손실을 보더라도
자, 이번 경주 12번 블루울프는 직전에 보여준 막판 끝걸음의 여력이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11번 문학 프린세스가 자, 두 차례 주행 심사에서 8분의 승강 스피드를 바탕으로 모두 선행 주도 레이스를 펼쳤고 정규 휴양 공백 이후 직전에 이제 주행 심사 다시 한번 받았는데 상위 등급 재검과 함께 뛴 그 주행 심사에서 상당히 여유로운 선행 1승, 자, 주행 심사 1위로 통과했던 전력이죠. 이번 경주 데뷔 전 단독 선행 1승 기대치 높아 보이고요. 안쪽 1번 천양이 직전에 3선 인코스에서 제법 끈끈함을 보였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선이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는 1번 천양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10경주는요. 직전에 입상 전력, 뚜렷하게 스피드까지 보강된 모습으로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9번 한양의 질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명쾌한 해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해설은 정말 명쾌한 것 같습니다. 저랑 마번이 똑같네요. 정말 응원하고 싶고요. 뭐 한양의 질주라든가 나머지 마필 설명들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블루 울프 같은 경우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당시 모래를 맞고 처진 것도 있습니다만 베스트 이펙트란 마필이 내측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방해 여파도 있었어요. 베스트 이펙트는 그래서 이찬호 기수가 그때 정지를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 부분까지 악재를 생각하면 저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저도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본화 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있고 문학 프린세스도 기본 잠재력 높은 신의 전력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다 똑같으니까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함께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문학 프린세스란 마필이 이제 권경자 마주께서 이제 7번 요리들이라는 마필과 동반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학 프린세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간혹가다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입상률이 발생하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리조리라는 마필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7번 요리조리 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약간 뭐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뭐 동일마주의 이제 동반 2두 출전인데 되는 말에 더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보여준 능력상 뭐 주행 심사였지만 11번 문학 프린세스는 워낙에 8분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고 당연히 이번 데뷔전에서도 선행 강공 작전이 예측이 됩니다. 동반 출전의 2두 어떤 말에게 좀 더 중심 축을 또한 그 점수를 주고 싶냐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저하에 이 11번 문학 프린세스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문학 프린세스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일단 순발력 좋은 말들에게 관심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1000m 안만 한정 경주다 보니까 1000m 안만 한정 경주다 보니까 그 앞선 공략하는 말 9번 한양의 질주, 11번 문학 프린세스 이 2주의 말에게는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이 암만 한정 경주에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노련한 암말들의 선전이 줄곧 이어지고는 하는데요. 게다가 지금처럼 적당한 선에서 앞선 공략하는 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을 때 기습적으로 추입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번 골드 패션 같은 경우 정말 유리한 구도를 만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드 패션 역시 1200m 이하 거리가 더 유리한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가능성, 경쟁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항상 이제 껄끄럽게 다가오는 마필이에요. 뭐 단거리에서 뭐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이고 좀 기복의 심한 말이긴 합니다만 자, 뭐 굳이 선행 나서지 않은 조건에서도 단거리 극복을 해낸 전력이죠.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절대 뭐 무시할 수 없는 말이죠. 게이트 여건도 좋고 관록의 앞말, 오세마, 2번 골드 패션은 뭐 복병 전력으로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10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 이제는 스피드까지 뚜렷이 보강된 연투 기대치 높은 9번 한양의 질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3세마 12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경주에 3세마 경주가 상당히 많네요. 단거리죠.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도 상당히 관심 가고 있고요. 뭐 이미 단거리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말, 이번에 전개 유리해진 마필 등등 다수의 도전 세력이 질비합니다. 자, 지금부터 11경주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이번에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11경주 혼합 4등급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별정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말들의 특징, 이번 편성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도죽선 선행마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 전개상의 이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말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 가장 전개 이점을 누려볼 수 있다. 4번 파크삭스죠. 지금까지 만났던 상대들은 2세 맞대 가장 강력하게 마방의 기대주로 손꼽혔었던 말들과의 대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경주부터 말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힘이 부쩍 차오른 모습입니다. 여타마필 선행의 경쟁 구도가 그렇게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 4번 파크삭스의 경우에는 뭐 반드시 도주성 선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만으로도 편안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3번 미스터 터너 역시 의외로 이 말이 이제 추임력을 발휘했었던 데뷔전에는 라스트 11초대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추임력을 가시했던 전력인데, 직전에는 빨랐던 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보니 바닥 추입, 거의 뭐 후미권에서 이제 추입을 했어야 하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전개를, 위치를 차지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말입니다. 7번 금화 팔콘. 일본산 말이고요. 1세마 때 1,800만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데뷔전 준비는 충분히 잘 돼 있는 상황. 너무 앞에 갖다 놨죠. 추입형 말입니다. 3번보다는 다소 뒤에서 움직여줄 수 있겠고요. 여기 이거보다 앞에 9번 잘루지. 이번 편성에서 앞말로서 경쟁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응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파크삭스가 이끄는 레이스, 실질적인 레이스 주도권은 4번 파크삭스가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따라서 뒷심이 좋고 요 정도 페이스는 함께 응수할 수 있는 3번 미스터 터너도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9번 잘루지도 지금까지 뭐 직전 경주는 좀 아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바깥으로 기대고 겁이 많았었던 부분은 눈 가면 해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아진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 장구의 변화가 이끄는 순위 상승 기대해 볼 만하겠고요. 7번 금화 팔콘. 마방의 기대치도 높고 일본산 말로서 우리나라 주로에서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을지, 이 데뷔전을 위해서 마방에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7번 금화 팔콘의 선전, 뒷심 발휘까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4번 파크삭스의 선두력과 3번 미스터 터너의 선임력이냐, 7번 금화 팔콘의 추임력이냐, 이 두 대결 속에서 장구 변화로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 9번 잘루지의 순위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11경주였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은 이 4번 파크삭스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일본산 말 고가의 마필 오랜만에 보는데 이 7번 금화팔콘을 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동일 의원, 이번 11경주 입상 가능한 마필들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 경주도 김지영 위원님을 정말 응원합니다. 또 마번이 또 똑같네요. 보는 시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보는 마필들의 잠재력을 높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파크삭스는 선행이든 선입이든 레이스 주도권 가져갈 수 있고, 미스터 터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흙을 좀 덜 맞았을 때 잘 뛰어주는 모습이 좀 고민이 되는데, 레이스 흐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능력 자체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금화팔콘이란 마필 자체는 따라만 가다가 직선을 채찍을 댔을 때 마필이 보여주는 반응이 워낙 좋아서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 보이고요. 잘루지는 말씀해 주신 거 정확히 찝어주셨고, 이 말 자체가 겁도 많지만 아직까지 흙에 대한 반응이 좀 좋지를 못했던 것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전기라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4도의 선전 저희도 기원을 하는데, 여기서 한 마리 마필은 좀 한번 염두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에요. 이제 박윤규 마방에서 안쪽에는 이번 33 빅토리라는 마필을 동반 출격을 합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직전 졸전이긴 한데 외곽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만 자리를 못 잡고 좀 졸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탄력을 보였어요. 안쪽 게이트에서 오히려 이 마필이 선행을 가버린다면 파크삭스는 무리하게 넘어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필의 전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편성상으로 보면요, 9번 잘루지가 다른 편성에서 이제 출마 투표에서 탈락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3단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부마 위드 디스팅션 뉴 시타델과 같은 북의 형제마로서 굉장히 마방의 기대치는 높은 상황인데 힘은 아직 덜 찼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방의 기대치는 9번 잘루지 쪽에 조금 높아 보이고요. 직전 경주 아쉬웠던 내용 대비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더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삼성 빅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두 위원 간 의견의 격차가 좀 있었고요. 네, 저도 4번 파크삭스가 직전에 아쉬운 3차기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전개도 내찌게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겠고,
아쉬움을 만회할 듯합니다. 주행 불량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느냐가 실전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관건이 되겠지만 3번 미스터 터너도 기본 기량은 충분해 보이네요. 자, 그야말로 관심 가는 신마 요 7번 금화 팔콘 실전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충분히 제 몸값을 해내리라 봅니다. 거기에 직전에 제 초반 전개에서 밀려나며 외치키되며 좀 막판 늦추입 고배를 마셨던 1번 스타 플래티넘이 이번에 망사가면 씌우고 나오고요. 이번에 초반 전개에 밀리지 않고 앞선에 좀 잘 가담해 준다면 이변 세력이 되겠습니다. 1번 스타 플래티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11경주는요. 편성호기 전개 찬스 4번 파크삭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들 복방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 토요 마지막 경주 이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백동일 위원 주목하는 마필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2착 승급으로 도전합니다만 능력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12마 킹즈월의 잠적을 높게 평가합니다. 데뷔 초, 데뷔전 때 이 마필은 주행 거북기를 보였던 마필인데 꾸준한 마방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굉장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순발력에 대한 여유까지 좋아지는 모습으로 지금 2착 승급으로 도전을 하다 보니까 감량 조건이 워낙 좋아졌고요. 현등급 자체에서 강자급의 마필을 모두 피한 만큼 성장세의 전력 이어갈 수 있는 킹즈 워리어를 좀 더 강조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후차권 도전권 세력에선 직전 승급전 무리 없는 적응을 보인 온몸 황금소리가 눈에 띄는데요. 황금소리란 마필 자체는 흐름을 따라가다 마지막 한 번에 써줘야 되는데 직전 경기는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흐름에 쫓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권 능력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적응마친 이번 구도 높은 평가 가능해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5마 코리아 정상도 같은 케이스죠. 직전 승급전 1200 줄어든 거리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다 지쳐버렸지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1400 거리에서 코리아 정상의 추임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고 바깥쪽에 있는 11번마 킬리의 여왕이 구조량 때문에 주기가 늘어진 단점은 있습니다만 동거리 자체에서 또한 현편성, 상대 조건 자체에서 무리 없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도인 만큼 스피드 좋은 킬리의 여왕의 선두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동거리 연투 승급전 4.5km 감량 혜택의 12번 킹즈 워리어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자 12경주 도전 가능한 마필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우선 11번 킬리의 여왕의 적정거리 출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동안 1700, 1800 장거리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계속 있었던 말이고 1400 이하 거리가 이 말의 혈통상으로 보나 아직까지 힘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승거리 재도전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고 선행 경쟁력까지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역시 현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승급전에서 가능성 보여줬었던 5번 황금소리의 선임력과 12번 킹즈워리어 승급전이지만 역시 선두권에서 가세의 빠른 흐름을 잘 역용할 수 있는 말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고 여기에 9번 에스로즈 직전 경주 구전염이 있었던 상태에서도 그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줬다면 그 이후로 강해진 훈련 패턴 잘 소화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9번 에스로즈의 마지막 뒷심 노익장발이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뒷심 중 9번 에스로즈의 연투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뭐 마필마다 적정거리라는 것은 존재하죠. 저도 11번 킬리의 여왕이 최근의 우승 전력이 지난 6월 달에 차이나 트로피 특별 경주 1400m 선행 1순 우승이었죠. 이후에 1700, 1800m 코너 4개짜리 중장거리 출전에 연속 출전이었어요. 이번에 뭐 공백유 출전입니다만 컨디션 하자 없는 가운데 일단은 단독 선행이라는 부분, 1400m 적정 거리라는 부분이 이 11번 킬리의 여왕의 입상 기대치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번 이 황금소리가 직전에 뭐 소폭 충돌 이후에 좀 아쉬운 전개였는데 역시 막판 한 발이 좋은 마필이죠. 거기에 12번 킹즈 워리어 1400m 이제 꾸준한 전력을 선보이고 있고 승급전에 감량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0번 코리아 정상도 직전에 늦발 후미 늦추입이었습니다만 적정거리 출전에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는 도전권입니다. 12경주는요.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11번 킬리의 여왕 그리고 동거리 꾸준한 전력의 12번
킹즈 워리어 외곽 2마리 마필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경주입니다. 4번 썬더마린을 중심으로 2번, 7번, 6번, 3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4번 거센마풍을 중심으로 2번, 11번, 3번, 1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8번 백투백을 중심으로 7번, 9번, 1번, 4번입니다. 9경주입니다. 4번 크립토키드를 중심으로 5번, 7번, 2번, 1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9번 한양의 질주를 중심으로 12번, 11번, 1번, 2번입니다. 11경주입니다. 4번 파크삭스를 중심으로 3번, 7번, 9번, 1번입니다. 12경주입니다. 11번 킬리의 여왕을 중심으로 12번, 5번, 10번, 9번입니다. 네, 심리학적인 용어의 선택적 지각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 객관적인 정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중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그 주관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 즉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그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해드린 내용 중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신다라면은 잘 선택 취합하셔가지고 이 토요경마에서도 자,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